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그 상담 사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뭐 적어온 건 아니고, 제가 금요일날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니까요. 금요일에 제가 내용을 듣고 주말에 좀 출근했다가 좀 자료를 쭉 봤는데 좀 기가 막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80억, 뭐 거의 100억 되는 이제 땅을 파는 이제 매매 사례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주도에 있는 모 건설회사입니다. 이제 뭐 종합건설회사긴 한데 규모가 좀 작긴 해요. 그 건설회사가 뭐 수십 년간 이제 업력을 잘 쌓아와서 잘 이제 사업이 진행됐는데 돈을 좀 보셨는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육지로 진출을 하자 그래가지고 인천 쪽에다가 땅을 좀 사놨어요. 영종도 쪽에다가. 왜 영종도 쪽에 지금은 개발이 많이 뭐 완료됐고 뭐 지금도 하긴 하지만 상당히 진척이 됐죠. 이제 그 개발을 할 때 즈음에 땅을 많이 분양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땅을 분양을 받아서 그 땅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해줘가지고 이제 뭐 분양 사업을 좀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땅을 사놨습니다. 이제 그때만 50몇 억인가 57억인가 샀다고 하더라고요. 샀는데 그러다가 한 몇 년 후에 이제 다른 인천 쪽의 업자가 나한테 이거 팔아라. 내가 이거 이제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뭐 교섭이 돼가지고 한 80억에 산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팔았는데 뭐 계약금도 한 5억 받았어요. 5억 받았는데 중도금도 받고 뭐 잔금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돈을 뭐 다음 달까지 5억 줄게요. 뭐 다음 달까지 10억 줄게요. 해가지고 계속 안 돼가지고 계약 해지 통보를 이제 하신 모양이에요. 계속 했어요. 이제 내용 증명으로 했는데 그러다가 이쪽에서 이제 그 매수인이 이제 자기네가 A 회사라고 한다면 A 회사 이름으로 산 그 80억짜리 매매 계약을 우리가 이행할 수 없으니까 B 회사를 새로 하나 만들겠다. 그러니까 B 회사 이름으로 다시 매매 계약을 하고 금액을 올립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냐면 80억인데 15억 5천만 원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95억 5천만 원의 매매 계약이 B 회사와 계약이 된 거죠. 이제 오케이 그러고 이제 돈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5억 받은 게 있고 추가로 한 14억 정도 15억 정도 받아가지고 거의 20억 대 돈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한 75억 정도를 더 받아야 되는데 계속 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못 받아, 이거 이제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될 것 같고, 그 A 회사 돈이 없었는데, B 회사도 마찬가지로 A 회사의 경영진이 만든 회사니까 여전히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뢰인께서는, 이거 안 되겠다. 그냥 계약 해제하고, 그냥 내가 이제 그걸로 이제 사업해 보겠다 해가지고, 땅을 돌려받고 싶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계약서 등등등 가져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게, 등기가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아니 그냥 일단 등기부터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뭐 우물쭈물 하시면서 그것도 그 사람들 대출을 받아야 되고 막 하시길래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등기를 이제 잔금도 받지 않고 등기를 넘겨준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니까 뭐 관행상 그랬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큰 좀 상가를 매매할 때 그렇게 가끔씩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억에 이제 계약을 했으면 10억을 계약금으로 받고 뭐 중도금을 뭐 50억을 언제까지 뭐 잔금 이렇게 하는데 보통 100억 현금 들고 있는데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대출금으로 중도금 또는 잔금을 주고 이제 넘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려고 한다면은 등기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매도인한테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한테 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수인한테 등기를 먼저 넘겨주고 그럼 매수인이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나 내 거예요. 그냥 실제 자기 거 맞으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대출금으로 주면 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등기가 넘어가서 담보신탁이 돼가지고 신탁회사의 등기 서류가 넘어갔고 등기가 됐고 그 담보신탁으로 우선수익권자가 금융회사가 이제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뭐 담보신탁의 말이 어렵지만 결국은 근저당하고 똑같아요. 은행 가서 이제 서류 있으니까 이제 근저당 넘겨주세요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다른 채권자들이 들어와서 막 이제 이거를 뭐 경매에 넘기고 할 수도 있으니까 담보신탁을 맡기게 되면 신탁회사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우선 수익권자들만 이제 독점적으로 수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보신탁을 넘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등기를 이제 빼가지고 넘겨오고 싶어도 계약이 해제됐다고 한다 손 치더라도 내가 가져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담보신탁을 가져간 신탁회사는 제3자고 거기에 강제집행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등기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래가지고 저희가 막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이걸 뭐 명의신탁을 해가지고 명의신탁이 뭐 악의의 수익자에서는 무효다 뭐 이런 법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제3자에 대해서는 이제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가 없거든요. 민법상으로. 근데 요거는 이제 악의의 제3자에서는 주장할 수 있다고 하지 않냐. 이건 판례를 바꿔봐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뭐 좀 법리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 되는 돈을 갖다가 계약을 하면서 그냥 계약금만 받고 등기 먼저 넘겨주는.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변호사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이게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게 다 간이 커요. 몇십억짜리 하면서 변호사한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물론 변호사 전화하면 비싸고 저기 알지도 못하고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좀 알아는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들이 이게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요즘에 아파트 한 채만 해도 강남이 몇십억입니다. 이제 할 때 제가 부동산 중개사를 이제 폄하하는 게 아니고 중개사님들은 그냥 이제 사람 거간꾼 비슷한 거죠. 이제 모셔가지고 같이 이제 흥정을 붙이고 집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기본적인 이제 체크리스트 확인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담보신탁이라든가 근저당이라든가 그다음 명도 문제라든가 그다음 해양 문제, 해제 문제라든가 이게 걸리게 되면은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꼭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돈 몇백만 원 아끼려다가 지금 몇십억 날리게 생겼거든요. 처음에 한 50몇억에 이제 매수했다고 하셨는데 받은 돈 20억이라고 하더라도 30몇억이 지금 손해보게 생긴 꼴이에요. 그리고 시세 감안하면은 거의 한 7, 80억 손해보는 꼴이라서 이거는 꼭 변호사에게 이제 상담을 받으시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